안녕 공주들.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인 어, 내가 그렇게 인싸 같나요? 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 물론 아싸라는 표현보다는 인싸로 보인다라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인싸라는 말을 자꾸 들을 때마다 우선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드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나는 그냥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뿐이지 절대 인싸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 사회적 가면이라고 해서 혹시 공주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자발적 아싸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 우선 MBTI 자체도 나는 ISTP야. 원래 ISTP가 완전 알바노의 마이웨이 성격이잖아? 근데 나는 진짜 원래 나 혼자만에 있을 때는 진짜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할 바에는 그냥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좀 기본적으로 귀찮은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좀 피곤함을 생각보다 많이 느낀다고 해야 하나? 실제로 전에는 그래서 내가 24년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24년도 한 11월, 12월에는 약간 대인 기피까지도 왔었거든. 이게 대인 기피 정도가 오니까 내가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사람마저도 나한테 너무 불편한 자극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는 매일 모자를 쓰고 밖을 나갔었어. 그렇게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 있는데도 어느 날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꽤 많은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쓴 상태에서 가려진 시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내 마음이 어땠냐면 되게 뭔가 엄청 두려움과 두근두근함이 생겼었어. 뭔가 되게 내가 무서운 환경에 놓인 듯한 그런 기분인 거야. 나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인싸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내가 왜 인싸가 인싸랑 어울리지 않는 성격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 우선은 나는 항상 늘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바빴던 것 같아. 학창 시절을 포함해도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나는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도 앉아서 약간 공부를 할 정도로 뭔가 친구들과 교류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불신해. 지난 영상에서 밝혔다시피 나는 어떻게 보면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편이야.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음, 사람은 언제가 되었든 간에 옆에 있다가도 떠날 것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아까운 거야. 이게 나란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나란 사람이 가진 이 팁 성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이 팁의 사랑은 시간과 돈을 쓰는 거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대학교 때는 나도 의류학과에 다니게 되면서 되게 멋쟁이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 그래서 그럴 때는 나도 이제 뭐 우선은 뭐 또 학창 시절에는 의사를 꿈꿨으니까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에는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나도 좀 애들하고 어울려 볼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아. 근데 조금 슬펐던 점은 아이들은 어
강의를 듣고 나서 남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친구들인 것 같아. 뭐 용돈을 받는다든지. 근데 나는 알다시피 가정 환경이 부유하지 않으니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 정말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방학도 포함이고. 왜냐하면 이게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또다시 계약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내가 이번 방학에도 본가 안 내려가고 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특히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했다라고 지금은 느끼는 부분이 사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니까 그냥 자유롭게 쓰면 되고 또 만약에 잠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그동안 모아뒀던 저축해놨던 돈으로 그냥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사람이 그렇게 계산됐던 것 같아. 누구를 만날 시간이면,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라고 치면 약속 시간이 1시간이고 뭐 2시간이야. 그러면 아, 나 원래 이 약속 아니면 뭐 얼만큼 벌 수 있는데 저만큼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약속에 나가는 돈마저도 사실은 아껴야 하는 입장이었어. 그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내가 한 푼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다거나 내가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뭔가 액세서리도 많고 옷도 되게 많은 사람 같잖아. 근데 이게 나는 이 옷이 일부 나의 방어 기제였어. 어떤 방어 기제였냐면 약간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처럼 옷이 많지가 않았다. 그리고 옷이 있더라도 그렇게 비싸거나 질 좋은 옷을 내가 입을 수가 없었지. 근데 나는 기질 자체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어린 시절부터도 이미 너무 빠르게 느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 행색이 어떤지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를 난 이미 느꼈어. 그래서 내가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신 장학금을 받아서 그런 장학금을 받게 되면 공부하는데도 물론 썼지만 그 외에 남는 돈은 뭐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 옷을 구매한다든지. 근데 심지어 나는 내 옷만 구매했던 게 아니야. 뭐 가족들, 엄마, 언니, 남동생의 옷들도 사주려고 했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 가족 나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무시당하는 거를 막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는 자발적 아니면 진짜 아싸가 되어 가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 수순을 거쳐서.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4개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돈을 단순히 많이 벌려고 했던 알바는 아니고, 그 당시에 최저시급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을 너무 오래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쪼개기 알바가 당시에 뭐 유행 아닌 유행이 되어버려가지고 트렌드가 된 게 맞지. 그래서 나는 알바를 4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내가 근데 자발적 아싸가 되는 거를 사실 즐겼던 건 아니야. 왜냐하면 얘기했잖아. 뭔가 그렇게 멋있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삶이 되게 부럽기도 했다니까? 근데, 나 스스로 나는 그런 친구들하고 똑같이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하잖아. 가랑이 찢어진다고. 나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되게 내가 용기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두려운 부분에서는 한없이 두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서 늘 더욱이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 보통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연인이 있는 친구들은 뭔가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속을 잡을 때 조금 덜 부른다거나 배제해서 부른다거나 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방패 삼았던 거야. 내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아, 나는 그냥 남친이 있어서 바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자발적 아싸인 거를 사실 좀 되게 그래도 즐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 뭔가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 옛날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 시절을 온전히 보내지 못했던 그때의 마음처럼 내가 사람들이 사실 나를 좋아해 주는 친구들은 많았어.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될 때도 내가 학과에서 좀 뭔가 멋있다. 그리고 되게 저 친구 좀 사회성이 좋아 보인다 하는 친구들이 나한테 먼저 같이 수업 끝나고 나랑 뭐 쇼핑 가지 않을래?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는 그런 약속들을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여유가 없고 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런 거를 피해왔던 거니까.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도 되게 좀 슬픈 이유야. 우선 내가 예민한 기질을 타고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되게 눈치가 빠른데 그 눈치가 빠른 게 너무 눈치를 많이 봐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자라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이게 뭐 단점으로는 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근데 장점으로는 말했듯 내가 사회생활은 굉장히 잘했어. 눈치가 빠르니까 어떤 일을 해도 착착착 하는 것도 있고 굳이 한 번 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먼저 일을 했으니까 나를 고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 근데 문제는 그거야. 내가 너무나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자극제로 느껴지는 거야. 뭔가 내가 계속 잘 보여야 할 것만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그냥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 그들의 그냥 비언어적인 부분까지도 나는 너무나 좀 세세하게 느껴지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정보 과부하로 많이 다가왔어. 그리고 그런 정보 과부하가 올수록 나는 혼자 내 방에만 숨고 싶었던 것 같아. 그렇게 아싸의 길, 히키코모리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겠지? 그리고 또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생각보다 친구들 사이에서 좀 배신을 많이 당해봤다? 물론 이거는 나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알아. 특히 내가 어린 학창 시절에는 은따라는 것도 있었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따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그냥 어느 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어야 됐을 텐데 나는 나 자신의 문제로 많이 받아들이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항상 나를 탓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는 사람들 특히 인싸로 산다고 하면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마주쳐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런 환경이 싫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뭔가 그런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만 내 탓을 할 게 뻔하다고 느끼니까 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30대 연애 이별 영상 알지? 그 되게 짧은 영상, 2분 한 35초짜리 영상인데 내가 썸네일에만 공주 이별함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쓴 거지. 난 진짜 남자친구들한테 막 공주 대접 받으려고 막 했던 적은 없거든. 그 이유도 동일해. 뭔가 내가 늘 약간 을의 마인드였어. 어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조금 없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지금 영상에서 원래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영상에서 한번 썰로 풀려고 했었는데, 나는 약간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가 되게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어서 4년 반 남자친구보다 더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되게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 예를 들면, 내가 대학교 성적이 좋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4.5를 맞으니까,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내 아들 기를 죽이냐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기 전에 식전 기도를 하는데, 식전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뜨니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밥을 차려준 게 난데 기도를 하려면 해도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오래, 뭐 5년이 넘게 그 친구를 만난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 자취방을 부모님이 계약을 해주시면서 그 자취방은 막 금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실제로 그래서 나는 그 방에, 사실은 그 말이 그냥 나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 이건 내가 넘겨짚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우연히 우연히가 아니지. 남자친구랑 그 당시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그 자취방에서 그냥 놀고 있었어.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친구를 위해 요리를 해가지고 깜짝 방문을 하신 거야. 근데 분명히 그 금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후다닥 나와가지고는, 그 건물이 뭐 예를 들어 3층이었으면 뭐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그냥 돌 있잖아. 화강암으로 된, 대리석으로 된 그냥 그 돌에 앉아서, 또 내가 움직이면 이게 위에 등이 켜질까봐 진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내뱉지 못한 상태로 잠시 숨어 있다가, 그 어머니가 짐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 당시 남자친구가 챙겨준 짐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어. 되게 듣기만 해도 엄청 무례한 일들이잖아. 근데 내가 이런 일들도 정말 남들한테 그 당시에 털어놓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그냥 그 정도 무례함마저도 나는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냥 이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하지 않을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 변리사반에서도 어땠었냐면, 변리사반이 한 70에서 9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실을 쓰는 사람은 보통 한 70명 정도가 돼. 근데 내가 막 겉모습이 좀 눈에 잘 띄는 편이다 보니까, 물론 변리사 공부를 할 때는 진짜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다녔어. 진짜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당시에는 막 머리가 좀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나한테 좀 뭐 인사도 좀 쉽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변리사반 인원들하고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는데, 정작 나랑 따로 밥을 먹거나 막 연락을 한 사이는 뭐 5명에서 10명 정도 될까 말까 1년 동안. 근데도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간식 요정이 돼가지고 매일 간식을 줬었어.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 그 먹을 거 먹을 거 주는 거, 아휴, 내가 지금 잠깐 울 것 같아서 말이 버벅대네. 먹을 거 사주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아닌 사람 없다라는 사람 말처럼, 나는 그냥 관계 맺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뭐 응원해요 하면서 간식을 뿌리고 다녔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내 행동도 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막 너만한 인싸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고백하면 그냥 나는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오면 난 더 지쳤었지. 밖에서는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딱 사회적 가면을 쓰고 나는 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늘 밝고 에너지 넘치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었거든.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제 집에 오면 약간 방전도 많이 됐었고 그 누구보다 집이 편한 사람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내가 변리사반에 있으면서 아무하고도 안 친하게 지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몇 명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진짜 방전돼서 쉴 때에는 그 친구들한테도 아무런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꽁꽁 쉬었던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이런 또 다른 단적인 예로 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좀 너무 어렵고 불편하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를 포함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모두를 포함해서도 나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해본 적도 없고, 뭔가 쉽게 같이 해보려고 했던 적도 없는 것 같아. 아, 맞다. 기억이 났다. 나는 변리사반에 있는 학습실도 사용을 못 했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 많은 공간에 있는 게 이게 나한테는 너무 힘든 거야. 나는 그 정도로 사실 내향인이거든. 그러니까 내 소리가 남들한테 들릴까 봐 그것도 너무나 걱정되는 사람이고, 남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만큼 힘든 거고.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힘드냐를 따진다면 나는 내가 남들한테 내 볼펜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게 더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따로 돈을 내고 스터디 카페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옛날에 변리사 학원에 다닐 때도 그때도 내가 거기서도 학습실을 이용을 못했어.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내가 뭔가 좀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좀 생김새가 뭔가 배우상, 아이돌상 이렇게 나뉜다고 하면 나는 약간 배우상보다는 아이돌상에 가까운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그 학원에 다닐 당시에도 진짜 철저히 혼자, 그냥 난 진짜 항상 아싸를 택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남들 점심 뭐 12시, 1시 이 정도에 먹을 때 나는 2시 반 이럴 때 막 혼자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랬었거든. 그렇게 나는 사람들과 교류도 안 했는데 막 어쩌다가 어느 한 여자 언니분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됐었어. 근데 그 언니분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 나 뭔가 사람들이 나 되게 많이 안다고, 이미 약간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완전 놀라가지고, 제가 왜 유명해요? 왜냐하면 나는 철저히 혼자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유명할 수가 없다라고 느꼈었거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나를 부르는 지칭이 뭔가, 아, 그 아이돌 같이 생기신 그분 있잖아요. 이렇게 이미 내가 그들에게 지칭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나는 그 순간부터 난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날부로 나는 학원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집 주위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다니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도 나한테 막 유튜브로 유튜브를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막, 아, 나는 너가 진짜 인싸인 줄 알았어, 막 이런 말을 하면 그게 고맙기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다른 영상에서는 막 먹고 노는 사람처럼 보여서 더 인싸라는 말이 싫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먹고 잘 즐기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인싸들을 비하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인싸로 살고 싶었어도 내 삶을 영위하느라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뭔가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진짜 날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인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스트레스도 받고 그 말 자체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공주들, 나는 분명히 약간 사회적으로는 잘 살고 있지만 사실 나의 내면은 너무나 외로운 아싸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영상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잘 나왔을진 모르겠어. 나는 원래 알다시피 뭐 대본도 없고 컷 편집도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인데 갈수록 너무 말을 못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만 같네. 이게 좀 속상하다. 말을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리고 굳이 자발적 아싸라고도 내가 친구들 앞에서도 은근히 표현했던 이유도 사실은 남들이 나를 그냥 아싸로 볼까봐 두려워서 자발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나 싶어. 일부러 더 마이웨이인 척하고. 근데 앞으로는 더 이상은 아싸로 살고 싶진 않아.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고, 그 좋아해줌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아까 말했던 내가 뭐 맛있는 걸 준다든지 그런 행위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근데 나도 이걸 깨달은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 아직도 내 마음에 온전히 와닿지도 않는 부분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비슷하게 공주들이 나는 외로운 아싸야. 나는 인싸들하고는 다르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싸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외롭게 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두리에 가두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뭐 그 상태가 너무 좋고 편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산다는 거에 나는 뭐 왈가왈부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나처럼 사실은 뭔가 인싸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 상처들이나 아니면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아니면 혹시나 나란 존재 자체가 아니라 뭔가 어떤 걸 해야만 내가 자꾸만 뭔가 무례한 일도 참고 나는 사실 속상한데 속상하지 않은 척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배려까지 하면서 살아왔다면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더 건강한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다, 공주들. 자꾸만 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도 몰랐던 내 상처나 아픔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다. 근데 이러한 내 진심이 여러분에게도 닿아서, 공주들에게도 닿아서 덜 외롭고, 또 다른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래 나가는 것처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 자발적 아싸를 벗어나고, 뭐 굳이 인싸는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좀 더 즐겨볼 나를 위해, 그리고 공주들을 위해 내가 한번 화이팅! 하고 응원할게. 오늘도 많이 사랑해, 나의 공주들. 안녕.